제1부 달콤한 유혹.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 민호의 외침이 작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잔액 37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 들어있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70세의 박영수 할머니는 소파에 작게 움츠러들어 앉아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5천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15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이럴 분이 아니었는데 평생 검소하게 사시며 남을 속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던 분이었는데 영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났나 보다. 그 말을 하는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석 달 전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가을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네 문화센터에 나들이를 가셨습니다. 문화센터는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노래 교실도 다니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영수 씨, 여기. 멀리서 친한 친구 김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옆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의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 소개할 사람 있어.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김미영 실장님이야.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미영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미영의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 순자야. 이분이 내가 말한 그 건강식품 파시는 분이구나? 그렇지. 나 이분 덕분에 요새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무릎도 안 아프고 소화도 잘 되고. 순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영수 씨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아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돈도 아깝고. 영수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먼저 무료로 드셔보세요. 그리고 좋으시면 그때 구매하시면 돼요.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어머니, 사양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같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게.
영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 할머니는 그 건강식품을 먹어봤습니다. 알약 형태였는데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며칠 후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덜 뻐근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 영수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식품 드셔보셨어요? 어떠세요? 아, 미영 씨. 이상하게 몸이 좋아진 것 같아. 그렇죠.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 사업을 같이 하실래요? 사업? 무슨 사업? 이 건강식품을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소개할 때마다 수당도 나오고요. 게다가 지금 시작하시면 특별 프로모션으로 초기 비용도 거의 없어요.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좋으신 분이 하시면 다들 믿고 사실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쉽게 버실 수 있어요. 잘하시면 300만 원, 500만 원도 가능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영수 할머니는 지금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늘 아껴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 있다면 아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 손주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어떠세요,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 그렇게 영수 할머니의 지옥 같은 3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영수 할머니를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오피스텔 로비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벽에는 각종 수상 내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우수 기업상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건강식품. 영수 할머니는 그 상패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면 믿을만 하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영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규 회원님이 오셨어요. 미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영수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가족이 되신 걸 축하드려요. 영수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해 주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지점장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이 어르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상철은 영수 할머니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신규 회원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도 같이 들으시죠. 영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단순히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업가입니다. 사업주입니다. CEO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철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 회사의 성장 곡선입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3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는 500% 증가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숫자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고급 외제차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회사의 성공 회원님들입니다. 이분은 1년 만에 5억을 버셨어요. 이분은 6개월 만에 벤츠를 샀고요. 영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피라미드 모양의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을 소개하면 20만 원의 수당이 나옵니다.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하면 여러분께 1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수당이. 영수 할머니는 그 복잡한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을 소개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것. 그런데 말이죠. 상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영수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본 패키지가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는 1,000만 원입니다. 프리미엄 패키지로 시작하시면 수당이 2배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성공하실 수 있어요. 300만 원, 1,000만 원. 영수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60대 여성이 영수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3개월이면 본전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저 믿으세요. 저도 어르신 나이 때 시작했어요. 그 여성의 말에 영수 할머니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하시겠어요?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환한 미소와 성공 사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해볼게.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그럼 어떤 패키지로 하시겠어요? 영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프리미엄으로 할게.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그 순간 미영의 눈에 번쩍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영수 할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세요. 제가 계약서 준비할게요. 30분 후 영수 할머니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 중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수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돈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수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잘한 걸까? 아니면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나갔고 계약서는 이미 썼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창밖에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입우 깊어지는 수로. 어머니, 또 돈이 필요하다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투자하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영수 할머니는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한 후 영수 할머니는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문화센터, 경로당, 교회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건강식품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영수 씨,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안 먹어. 돈 아까워. 그냥 병원 가는 게 나아. 영수 씨, 혹시 이거 다단계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수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단계 아니야. 이건 정당한 사업이야. 미영 씨가 그랬어.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단 한 명도 가입시키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진 영수 할머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 나 한 명도 못 구했어. 어떡하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 세미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요. 꼭 오세요. 토요일 영수 할머니는 세미나장에 갔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대 위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온몸에서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대표 강준혁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5년 전만 해도 빚쟁이였습니다. 3억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가족도 떠났고 친구도 없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2년 만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연 매출 100억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회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수 할머니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수 할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준혁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많이 뿌려야 열매도 많이 맺는 법이죠. 크린의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특별히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3천만 원 투자하시면 월 수익 500만 원이 보장됩니다. 영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월 5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외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펀드인데요. 1년 후 원금의 2배를 돌려드립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됩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영수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미영 씨, 나도 저 프리미엄 플러스 하고 싶은데. 좋은 선택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3천만 원 있으세요? 영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1,5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어떡하죠? 오늘까지만 특별가예요. 미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한테 빌려볼게. 정말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어머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니? 1,500만 원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그게 투자할 데가 있어서. 투자요? 무슨 투자인데요?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식품 사업 말이야. 지난번에 시작했잖니. 그게 잘 되려면 좀 더 투자를 해야 한대.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 아니야. 이건 정당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다단계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기당하는 거라고요. 사기 아니야.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이야. 어머니.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너는 왜 엄마를 안 믿어주니?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겠니? 어머니. 됐어. 돈 안 빌려줄 거면 말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영수 할머니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사기는 아닐까? 하지만 다음 순간 영수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영 씨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착한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어. 다음 날 영수 할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을 깨서 1,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 투자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수 할머니는 그 돈을 회사에 이체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프리미엄 플러스 회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회? 휴대폰 사업이에요. 요즘 휴대폰 대리점 하시면 돈 정말 잘 버세요. 우리 회사에서 특별히 대리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휴대폰 대리점. 네, 초기 투자 2천만 원이면 되고요.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씩 수익이 나와요. 700만 원. 영수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영수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천만 원.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미영 씨, 나 돈이 부족해. 어머니, 그럼 대출 받으세요. 어머니 신용이면 2천만 원은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영수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설득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결국 영수 할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어. 대출 받아볼게. 다음 날 영수 할머니는 저축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율은 연 15%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자율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700만 원씩 벌 텐데 뭐. 그렇게 또 2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수 할머니는 총 4,5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언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진 영수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 달부터는 수당이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다음 달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 어머니, 죄송해요.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어요. 다다음 달부터는 꼭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25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이자까지 내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미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해외 투자 건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하시면 3개월 후에 원금의 3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영수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 지금 돈이 없어. 어머니, 아드님께 부탁해 보세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만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건질 수 있어요. 영수 할머니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정말 사기를 당한 건가?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건가?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통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돈, 제 사업 확장 자금이었어요.
두 번째 가게 내려고 모은 돈이었다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에요, 어머니.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영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왔어요. 8살 손녀 지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며느리 수진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영수 할머니는 손녀를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무슨 낯으로. 민호가 수진에게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 할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 더욱 좁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어머니, 투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영 씨, 나 더 이상 못 하겠어. 돈도 없고. 어머니, 지금 포기하시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투자하시면 다 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 말 믿으세요. 저 언제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요? 영수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찬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마음도 그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제3부 무너지는 가족. 다음 날 아침 영수 할머니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민호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똑똑똑. 아침 8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영수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작은 거실 탁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그것은 인터넷에서 출력한 기사들이었습니다. 강남 건강식품 다단계 업체 500명 피해. 피해액 100억 원 추정. 네트워크 마케팅 사기 기승. 노인층 표적. 해외 투자 사기. 원금 회수 불가능. 영수 할머니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이야기 아니야. 어머니, 이게 바로 어머니가 투자한 그 회사예요. 민호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등록증이었습니다. 이 회사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대표자는 전과 삼범이에요. 사기죄로요. 영수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샀다는 그 건강식품도 조사해봤어요. 식약처 허가도 안 받은 불법 제품이에요. 원가는 1,000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영수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진짜인 줄 알았어. 미영 씨가 그렇게 친절하고 착한데 그 사람이 날 속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들은 전문 사기꾼이에요. 친절한 척, 착한 척 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그때 영수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머니 아니시네요. 누구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박영수의 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돈 다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요? 호호, 신고하세요. 우리는 정당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도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다단계든 사기는 사기예요. 사기라는 증거 있어요? 계약서도 다 있고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강요한 적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머님께서 투자하신 돈은 이미 다 사용됐어요. 돌려드릴 돈이 없어요. 뭐라고요? 호호,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기꾼들. 영수 할머니는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어떡하니? 정말 돈을 못 받는 거니? 민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 네. 지금 당장. 1시간 후 두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총 4,500만 원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 사기가 기승이에요.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영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돈을 받으면 바로 해외로 빼돌리거든요. 그리고 회사 자체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수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신고하고 있어서 곧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영수 할머니는 민호의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어머니, 울지 마세요. 민호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영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머니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의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민호, 수진, 그리고 영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빚이 2천만 원 있으시죠?
영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매달 25만 원씩 나가고요. 네. 어머님 국민연금이 40만 원인데 거기서 생활비하고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어머님께서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 해요. 뭐? 영수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 어머님 혼자 사시는 원룸 월세가 5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을 아끼면 빚도 빨리 갚을 수 있고. 하지만 어머니, 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영수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마. 일주일 후 영수 할머니는 원룸을 빼고 민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호의 집은 24평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2개였는데 하나는 민호 부부가 쓰고 하나는 지우가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수진이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거실에서.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날 밤부터 영수 할머니의 힘든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민호가 일어나는 소리에 영수 할머니도 잠에서 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깨웠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다시 잠들기는 어려웠습니다. 오전 7시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 가야 해. 시끄러운 소리에 영수 할머니는 완전히 잠에서 깼습니다. 낮에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수진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님, 청소 좀. 수진의 말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과 지우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때문에 공부 못해. 할머니가 거실에 있어서 친구들도 못 데려와.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 지우를 타이르려 했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싫어. 나 할머니 싫어.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좁아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지우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영수 할머니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실 수는 없어요. 영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공간도 좁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때문에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사기를 당하신 것도, 우리 돈을 쓰신 것도, 지금 여기 계신 것도 다 어머님 잘못이에요. 수진아. 민호가 방에서 나와 수진을 말렸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내가 심해요? 수진이 민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낮에 어머님이랑 나랑 얼마나 불편한지.
아침마다 새벽마다 깨는 것도 힘들고 거실도 제대로 못 쓰고. 하지만 어머니시잖아. 어머니라고 무조건 참아야 돼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방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 이상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순 없어. 새벽 4시 영수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4부 홀로 서기의 시작. 다음 날 아침 6시. 어머니, 어머니. 민호의 외침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실의 간이 침대는 비어 있었고 영수 할머니의 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어디 가신 거예요? 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각 영수 할머니는 24시간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밤새 버스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다가 새벽 5시에 근처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입장료 1만 원. 주머니에 남은 돈은 3만 원뿐이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 소파에 누운 영수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영수 할머니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 편의점 구석 자리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면을 먹는 중에 영수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입구에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9인 공고, 야간 청소 아주머니 구함. 시급 10,000원. 오후 10시 새벽 4시. 영수 할머니는 그 종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청소.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이 9인 공고요. 나이 제한 있나요? 아, 그거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알바생은 영수 할머니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요? 네. 안 되나요? 아니에요. 연락처가 여기 적혀 있어요.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청소 일 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좋아요.
그럼 오늘 저녁 9시 30분에 강남역 3번 출구로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끄는 영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고 도서관에도 갔었고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9시 30분 영수 할머니는 강남역 3번 출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작은 벤이 한 대 도착했습니다. 박영수 씨. 운전석에서 50대 남자가 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청소업체 사장 김태수라고 합니다. 탑시다. 차에는 이미 다른 아주머니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수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15층에서 22층까지 청소하시면 됩니다. 태수가 청소 도구들을 나눠줬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까지예요. 그때까지 끝내면 돼요. 영수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그렇게 영수 할머니의 첫 야간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시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새벽 3시 영수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모습이 맞나?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4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일당 6만 원입니다. 태수가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6만 원. 6시간 일하고 6만 원.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집으로. 아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다시 24시간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찜질방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오후 2시 영수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민호에게서 온 문자가 50개가 넘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수 할머니는 그 문자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답장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괜찮아.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할머니는 다시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청소를 하고 낮에는 찜질방에서 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42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비용으로 7만 원, 식비로 1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 25만 원. 영수 할머니는 그 돈으로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25만 원. 너무 비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2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민호야. 걱정 마라.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안 돼.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어머니, 민호야, 엄마 말 들어라.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청소 일도 구했고 방도 구했어. 어머니, 청소 일이요? 그래. 야간 청소. 힘들지만 할 만해. 돈도 벌 수 있고.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셨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지. 어머니,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만,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가끔 지우 목소리 좀 들려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힘이 날 것 같아.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수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오부 뒤늦은 각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매일 밤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새벽 4시에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무료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을 펼치는 순간 영수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남 다단계 사기 조직 검거. 피해자 800명, 피해액 200억 원. 기사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나왔습니다. 강준혁, 회사 대표였던 그 남자. 박상철, 지점장이었던 그 남자. 그리고 김미영, 영수 할머니를 이 지옥으로 끌어들였던 바로 그 여자.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경찰은 건강식품 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잠적했다. 검거된 조직원은 총 15명이며 이들이 운영한 회사는 총 3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층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으며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나쁜 것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구나. 기사 끝에는 피해자 상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서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단계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입니다. 저도 피해자인데요.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4,500만 원을 투자한 것, 미영에게 속은 것, 가족과 떨어진 것.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담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피해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참여하시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영수 할머니는 서울시청 근처의 한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50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한 분씩 피해 금액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은퇴 후 생활비로 쓰려고 했던 돈인데. 다음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6,500만 원입니다. 딸 결혼 자금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 저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아들 사업 자금이었는데. 1명, 2명, 3명.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영수 할머니의 차례가 왔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4,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돈은 제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15년 동안 모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김미영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친절하고 착해 보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때문에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며느리와도 사이가 나빠졌고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야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70대 할머니가 영수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같은 처지예요. 정우 변호사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을 저도 느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수 할머니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몇몇 피해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한 60대 여성이 영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저도 아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다 날렸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금 아들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영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속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서로 위로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수 할머니는 오랜만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 그런데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영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뉴스 봤니? 그 사기꾼들 잡혔대. 네, 봤어요. 엄마가 정말 바보같이 속았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어머니,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랑 같이 소송할 거야. 조금이라도 돈을 받으면 너한테 갚을 거야.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야. 갚아야 해. 그게 엄마의 책임이야. 전화를 끊은 후 영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지. 영수 할머니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6부 진실을 향한 싸움. 한 달 후 피해자 모임은 계속되었고 집단 소송 준비도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수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영수 씨. 순자가 영수 할머니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순자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영수야. 내가 너를 이 일에 끌어들였어. 아니야, 순자야. 너도 속은 거잖아. 맞아. 우리 둘 다 바보같이 속았지. 순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7천만 원을 잃었고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렸잖아. 영수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끝까지. 그래, 그러자. 그날 모임에서 정우 변호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찰에서 사기 조직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총 50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50억 원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정우 변호사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은 총 200억 원입니다. 피해자도 800명이고요. 그럼 간단히 계산하면 피해 금액의 25%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의실에 한숨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영수 할머니도 실망했습니다. 4,500만 원의 25%면 1,100만 원 정도.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잃은 돈에 비하면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우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기 조직의 다른 재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해외 계좌 등 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기 조직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음 파일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영수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 나한테 미영이가 보낸 문자가 있어. 영수 할머니는 급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있어요. 정말요? 정우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김미영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수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번 투자 정말 좋은 기회예요. 3개월 후 원금의 3배 보장합니다. 어머니, 서두르세요. 오늘까지만 특별가예요. 대출 받으세요. 한 달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정우 변호사는 그 문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거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사기 유인 증거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회의가 끝난 후 정우 변호사가 영수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증인요? 네. 어머니의 이야기를 법정에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정이라는 곳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겠습니다. 영수 할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서야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2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영수 할머니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앞쪽에는 피고인석이 있었고 거기에는 강준혁, 박상철, 김미영 등 사기 조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김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미영은 예전에 그 친절한 미소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인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박상철, 김미영 등 15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식품 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800여 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분노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해외 투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검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증인 박영수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해 주세요.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미영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압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친구 소개로 만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김미영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건강식품이 정말 좋다고, 사업을 같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잘하면 3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했습니까? 네.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2,000만 원. 총 4,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 증인의 돈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15년 동안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익은 받았습니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분노 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을 보십시오. 검사가 김미영을 가리켰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김미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증인을 속인 사람입니까? 네.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속였습니다. 친절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때문에 제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사이가 틀어졌고, 손녀를 볼 수 없게 됐고,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야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악. 방청석의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잠시 후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누가 강제로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뭐라고요? 누가 증인에게 강제로 투자하라고 했냐고요? 아무도 강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증인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의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된 것뿐이죠. 말도 안 돼. 영수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개월 후 원금의 3배를 준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예상 수익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죠. 그럼 왜 아무것도 설명 안 했어요? 왜 리스크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이 안 읽은 거죠. 영수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공격했습니다. 증인은 나이가 많으신데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건 아닙니까? 뭐라고요? 제 말은 혹시 치매 같은 걸 앓고 계신 건 아니냐는.
이에 있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질문은 피해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 질문을 다시 하세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수 할머니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도움이 됐나요? 물론이죠. 어머니의 증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영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정말 대단했어. 너 정말 용감해. 고마워, 순자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우자. 그래, 끝까지.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재판 갔다 왔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용기 내셔서. 고마워, 민호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지우가? 네. 지우가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은 영수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제7부 작은 희망의 피. 주말이 되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뛰어나와 영수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지우 보고 싶었어. 영수 할머니는 손녀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민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어머님, 됐어요. 수진이 영수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날 오후, 4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우가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넣어줬습니다. 고마워, 우리 지우.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래, 보자. 지우는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갔다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4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지우. 우리 가족이에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지우야. 식사 후 지우가 방에서 놀고 있을 때 영수 할머니는 민호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어. 변호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대. 그래요? 응. 그리고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전부는 아니지만 25% 정도? 그럼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 민호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것만이라도 다행이에요. 미안하다, 민호야. 다 돌려주지 못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그것만이라도 받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영수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영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요즘 돈을 모으고 있어. 돈을요? 응. 청소 일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어. 지금 200만 원쯤 모았어. 어머니.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돈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재판에서 받은 돈도 다 너한테 줄 거야.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갈게.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해야 해. 그게 내 책임이야. 수진이 영수 할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죠. 아니야, 수진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제가 어머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저도 분명 똑같이 속았을 거예요. 수진아, 어머님, 다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예전처럼 안 할게요. 고맙지만, 영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너희한테 다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짐이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세요. 가족이 어떻게 짐이에요? 고맙다, 민호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지금 내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어. 힘들지만 보람도 있어. 영수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피해자 모임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순자도 만났고,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위로가 돼. 그래요? 응. 우리끼리 작은 모임도 만들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도 떨고 밥도 먹고.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 민호와 수지는 영수 할머니를 보며 놀랐습니다. 예전에 풀이 죽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나도 살아야지. 영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영수 할머니가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곧 또 올게. 약속. 약속. 영수 할머니는 지우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영수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다음 주 화요일, 피해자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정우 변호사가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KBS 탐사보도팀 이하은 기자님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다단계 사기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이하은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다큐멘터리요. 저희 방송국에서 이번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만요. 얼굴을 가리거나 음성을 변조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요? 하은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얼굴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음성도 그대로 쓰세요. 하지만 방송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머니. 순자가 영수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할래. 다른 피해자들도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겠습니다. 결국 20명의 피해자가 방송 인터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 할머니의 인터뷰 촬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스튜디오에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어머니? 하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하시게 됐나요? 영수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김미영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영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걸.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더 쉽게 당해요. 외롭고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마세요. 원금 보장, 고수익, 빠른 시간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영수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하시기 전에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인터뷰가 끝난 후 하은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송은 한 달 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영수 할머니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매일 밤 청소를 하고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계속되었습니다. 3번째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의 해외 계좌를 추적한 결과 싱가포르와 홍콩에 총 30억 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30억 원이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재판은 피고인들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할머니는 순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수야, 오늘 재판 결과 봤지? 응, 봤어.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겨내자. 그래, 끝까지.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여. 제8부 방송의 파장. 한 달 후 KBS 스페셜 다단계의 더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 조직. 방송이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고시원 방에서 작은 노트북으로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70세이고 4,5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방송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60대 남성은 8천만 원을 잃었고 70대 여성은 집까지 팔아서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화면에는 사기 조직의 수법도 자세히 나왔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을 유인하는지, 어떤 말로 속이는지. 이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기꾼들입니다. 하은 기자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친절함, 신뢰감, 급박함. 이 세 가지를 무기로 피해자들을 옥죄어 갑니다. 화면에 김미영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은 총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영수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잘 나왔니? 네, 정말 잘 나왔어요. 어머니 용기 있으시다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민호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순자였습니다. 영수야, 너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 났어. 뭐, 무슨 난리?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영수 할머니는 급히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정말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KBS 다단계 사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 네티즌 감동. 다단계 사기 피해자 박영수 씨, 다른 피해 막고 싶었다. 눈물의 증언. 노인 대상 사기 근절해야. 기사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유유. 저런 사기꾼들 다 잡아야 해. 우리 부모님도 조심하셔야겠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닿았구나. 다음 날 아침, 영수 할머니가 청소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편의점 알바생이 영수 할머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 나오신 분이시죠? 아, 네. 와, 진짜 어머니였어요. 저 어제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알바생이
영수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었는데 어머니 방송 보시고 정신 차리셨대요. 정말 감사해요. 영수 할머니는 당황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편의점을 나오는데 길에서 마주친 아주머니도 알아봤습니다. 어머, 혹시 어제 방송에 나오신 분 아니세요?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어머니 같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영수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일주일 후, 영수 할머니에게 특별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김철수 과장입니다. 금융감독원요? 네. 어머님의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께서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요? 네. 어머님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연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편하게 경험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강연료도 드립니다. 강연료요? 네. 한 번에 50만 원씩 드립니다. 50만 원. 영수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제가 강연을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어머님 같은 분의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주 후, 영수 할머니의 첫 강연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시청 대강당이었습니다.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김철수 과장이 무대 뒤에서 영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조명이 켜졌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씨, 나가주세요. 영수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200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에 영수 할머니는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70살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다단계 사기를 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4,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고 아들이 15년 동안 모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김미영을 만났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저는 정말 바보 같았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수 할머니는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외롭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점을 노립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둘째, 원금 보장, 고수익, 이런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셋째,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넷째,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다섯째, 계약서를 꼭 꼼꼼히 읽으세요. 영수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알리세요. 그래야 더 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영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투자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영수 할머니는 그 사람들과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강연료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영수 할머니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첫 강연을 했다. 많이 떨렸지만 보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고마워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제9부 정의의 판결. 3개월 후 드디어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에는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수 할머니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순자와 민호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준혁, 박상철, 김미영 등 15명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먼저 주범인 피고인 강준혁. 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800여 명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주로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준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와!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다음 피고인 박상철. 박상철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지점장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속였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다음 피고인 김미영. 김미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수 할머니는 김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피고인은 총 50명이 넘는 피해자를 직접 유인하고 속였습니다. 특히 친절함과 신뢰감을 무기로 노인들을 속인 수법이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김미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압류된 재산 총 80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판결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은 서로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 영수 할머니는 순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해냈어. 그래, 영수야. 우리가 해냈어. 민호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다, 민호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정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